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뭉치라고 합니다. 견주께서는 질문 두 개로 해주셨어요. 우리 교감은요,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를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질문 두 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청의 말 두 개로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과 요청의 다른 점이라면요. 질문은 뭐 다 하실 테고, 요청의 말은 네, 아이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짧은 문장을 네,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 답은 되게 단순하게 네, 얻을 수 있고요. 요청의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아이들의 대답이 좀 길어져요. 네,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긴 해요. 네.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것들만 듣게 되는데요.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범위가 넓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내지는 뭐, 다시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세요. 또는 어떤 것이 고맙고 감사했어 라고 이렇게 전해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기가 또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듣는 정보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견주께서는 질문 두 개로 네, 해주셨습니다. 다시 엄마한테 가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니?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마치 준 것처럼 보여서 이 질문은 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엄마의 확고한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느낌의 그 질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질문을 받으면 아이에게 옮길 때는요, 질문의 그 느낌 그대로가 거의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질문 자체에서는 엄마의 가족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니? 라고 조금 내가 약간의 뭔가 수그러드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와줘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의 그 힘 조절이 힘이 좀 빠진 듯한 질문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네, 어쨌든 저에게 주신 거니까 네, 똑같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바로 붙여서 언제 오는지 계절이라도 알려줘 라는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복합적인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전한다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어, 전에 받기도 어려워요. 교감은요, 되게 짧아야 돼요. 요점 하나만 가지고 그걸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라는 것하고요. 언제 오는지 계절이라도 알려줘 라는 걸 붙여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되거든요. 이거는 아이에게도 전달이 잘 되지도 않고 아이도 저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 받아도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다른 에커님이 제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무료는요. 제가 무료로 하는 건 법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른 에커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저는 아무리 제가 선의의 마음을 갖고 무료 교감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에서는 하나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선택했어도요, 아이가 대답을 해줬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뭐 하나지만 하나가 아닐 경우도 많아요. 계속 또 물어봐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질문 하나를 명확하게 해주시되 똑똑한 질문 하나면요, 두리뭉실한 질문 10마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 늘 이야기합니다.
네, 붙여서 하시면 저는 그냥 자릅니다. 그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임의로 그냥 네, 물어볼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이제 나오세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 질문 하나인데 왜 질문이 자꾸 뒤에 붙지? 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질문은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뭉치는 어떻게 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언제 저는 여기서 질문은 언제 돌아오는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는 일단 뭐 와야 뭐 알아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거는 뺐습니다. 그건 어, 차후에 다시 물어보세요. 네. 뭉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가을의 날씨입니다. 이제 추워지려 해요. 아, 오늘은 빨리 돌아가야 되나 보다. 빨리 둘러보고 빨리 가야겠네. 라고 합니다. 바람이 심한데?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가. 네, 산책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의 중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아, 뭐 차 안에 있나 보다라고,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바깥의 풍경들을 계속 지나가는 이것들을요, 바깥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불러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바깥을 내어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도 나의 이야기를 알아채는 듯이 나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지상에 있었을 때, 산책할 때,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모습이 보였고, 이어서 이제 정말 뭉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뭉치하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뭉치하고 이름 부르고 아이를 이제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데 뭉치야 하고 하는데 바로 대답을 바로 들었어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대답 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네, 찾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니까요. 묻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을까? 라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여기에서 불편한 게 있겠어요. 나를 돌봐주신 영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내가 아니기에 물질적인 부족도 이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잘 지내고 있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괜찮으니까 대답을 들려주길 부탁할게. 네, 이렇게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가족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모든 일에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울이 기울 것이니까요. 엄마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서로 다른 방향이면 우린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대답은 돌아갈 수 있다입니다. 우주는 명확해요. 또 그것을 좋아해요. 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의 선택도 명확해야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영상은 두 가지의 영상인데요. 바닷가에서 날치대가 피어오르고 수면 위로 이렇게 날듯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요, 날치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고래나 돌고래나 이런 것들이
먹이 사냥할 때 도망 다니기 위해서 물 위로 튀어오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날치들은 땀 흘리고 있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튀어오르면서 땀을 흘리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네, 집을 짓고 있는데 땅속에서 작은 모래들을 열심히 들고 밖으로 자꾸 내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습 다요. 급하게 뭔가 서두른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네, 그런 모습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언가 대비한다는 느낌, 쫓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 개미들이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느껴진 게 뭐냐면, 곧 비가 와, 라는 느낌이었어요. 비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이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마 지기 전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돌아오게 될까라고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늦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늦지 않을 거라 하거든요. 보통 8월에서 9월이 여름이 가장 피크 때잖아요. 그래서 8월달 빠르면 우리가 장마가 또 7월달에도 오긴 하는데, 저에게 여름은요 항상 8월에서 9월이 제일 더울 때라고 저는 늘 저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을 거라 했기 때문에 9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사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받은 영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도 명확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 전부터 겁먹을 것도 없어요.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방법들이 나타나니까요 라고 합니다. 어렵게 느끼시면 어려운 상황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를 찾는 방법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할 수 없는 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은 다 엄마가 할 수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모든 엄마들 다 그래요.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하지? 일단 선택을 했어요. 아이를 만날 거야. 만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하면요. 그러면 그리부터 뭔가 하나씩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범위를 겁내하지 마시고요. 눈에 나타나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먼저 만난 엄마들한테 메시지를 넣어서 지금도 이제 동거는 엄마님이 지금 많이 바쁘신데 의외로 자꾸 이제 경험자들이 먼저 아이를 만나본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분들께 연락하려고 많이들 저에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얻는다든가 네,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방법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많이 보세요. 수많은 영상들의 그 중에요. 정말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느낌, 어떤 마음 상태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영상에 다 있어요. 네. 그걸 누구한테 꼭 물어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과정 중에요. 찾고 보고 하시다 보면 일단 마음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면요. 마음에 많이
안심이 됐어요. 편안해졌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네. 저의 영상, 교감 영상을 보시고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언가 정말 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라는 긍정적인 마음적인 자세가 도움이 됐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힘들었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고. 네, 일단 내가 안정이 돼야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해야 될 게 보여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제 영상을 많이 봐서 뭐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부가적으로 방법도 알게 되지만 네, 마음도 많이 편안해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